창조경제 시대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무한도전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그니티브 인베스먼트 이효입니다. 예, 오늘 착한 텔레콤. 착한 텔레콤. 좀 어색하죠? 예, 텔레콤인데 예. 착하다는 예, 게. 착한 텔레콤. 예, 박종일 대표님 오셨는데요. 네. 우리 박종일 대표님은 또 여기 책이 베스트셀러 있으니까 작가이시기도 하죠. 예. 예, 좀 이따 설명을 네, 제가 드리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드리는데 베스트셀러의 작가인데 작가, 모바일 트렌드 2016에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휴대폰 유통 벤처기업 착한텔레콤을 운영하고 있는 박종일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어우 씩씩하게 예.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조금만 더. 네, 대체 뭐 조금만. 착한텔레콤 뭐 하는 회사인지요? 예, 조금 더 설명을. 착한텔레콤은 휴대폰을 구매할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핸드폰 대리점이나 이런 데서 네. 구매를 하시는데 새로운 시장의 중고폰이라는 시장이 있고요. 저희는 중고폰을 이제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유통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2C로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어느새 팔다 보니 중고폰 온라인 판매 1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폰 B2B나 온라인 판매 1위. 예. 그리고 B2B나 혹은 이제 수출 쪽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알뜰폰 회사나 이런 통신사랑도 제휴해서 중고폰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사이트를 좀 알려주시죠. 네, 중고폰. 저희 중고폰 판매 사이트는 이제 세컨폰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실 때는 네, 한 장, 예, 한 장씩. 아, 죄송합니다. 몇 장이 더 있어요. 네, 네. 이거 보시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세컨폰이라고 세컨폰.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티몬에 들어가시면 중고폰 착한텔레콤 전용관이 있습니다. 티몬에. 네네. 네. 거기서도 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핸드폰을 사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예. CJ 헬로 모바일과 런칭을 한 영원 렌탈이라고 있는데요. 이 상품은 뭐냐면 휴대폰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겁니다. 근데 네. 빌려 쓰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 비용은 CJ 헬로 모바일이 고객들에게 대신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 회사에게 대량으로 중고폰을 공급을 하고 있고 네. 다른 이제 알뜰폰 회사나 통신사랑도 이러한 사업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겠어요? 렌탈 값이 없다면 예, 없단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서비스 값에 일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렌탈- 후진폰이 나쁜 폰이 받을 것 같다는 렌탈 그런. 비는 없고 그냥 요금만 낸다는 네. 얘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사들이 이런 상품을 왜 내놓냐면 네. 아시겠지만 휴대폰을 유통하기까지에는 꽤 많은 유통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네. CJ는 그 유통 비용을 유통망에다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한테 혜택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서 제공하는 중고폰은 제가 오늘 샘플을 갖고 왔는데요. 갤럭시 S5가 있고요. S5. 출시된 지 한 1년에서 2년 된 폰들이고요. 그다음에 노트 3. 노트 3. 직접 보시면 아이폰 5가 있는데 이거를 원하는 기간만큼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한 달을 쓰셔도 되고 6개월, 1년, 2년, 3년을 쓰셔도 됩니다. 네. 대신에 CJ 회선을 유지하는 조건에서이고요. CJ는 어차피 마이크 조금만. CJ는 본인들의 그 통신비 받는 요금 내에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고 유통 비용으로 나갈 것을 다이렉트 채널 온라인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다이렉트 채널로 해서 쓰시면 뭐 외국에서 잠깐 들어오시거나 혹은 자기가 핸드폰을 6개월이나 1년만 쓰겠다. 혹은 핸드폰 사기가 부담스럽다. 특히나 약정이나 위약금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면 요금도 저렴하고요. 알뜰폰이 핸드폰 구매 비용도 없고 약정과 위약금도 없는 이 상품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나왔냐라고 하면 얼마 전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기사 나왔습니까?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시대가 아니라 스마트폰은 이용하는 시대가 온다. 네. 그렇죠. 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개념이 필요가 없어지고요. 그 비싼 비용으로 유통 비용을 합쳐서 하실 필요가 없고요. 네. 이 전략을 추진했던 회사는 미국의 T-모바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통신회사 T-모바일. 4위였는데요. 네. 이 회사가 2년 전부터 펼쳤던 전략이 언캐리어 전략입니다. 언캐리어는 캐리어를 부정한다. 우리는 통신사지만 통신사가 기존에 썼던 보조금 위주의 유통시장을 바꾸겠다라고 해서 요금제를 저렴하게 만들고 보조금을 주지 않고 고객이 쓰던 핸드폰을 쓰거나 혹은 본인들이 렌탈, 리스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T모바일이 4위에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씩 얘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끊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데. 예. 근데 제가 지금까지 딱 느낀 거 보면 그 쫄투 역사상 쫄투를 가장 마케팅 용도로 잘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타고난 기질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오늘 박 대표님 예.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 해봐야
전혀 효과 없다. 이거 보는 사람이 예. 아 그래서 한 사람이 사도 얼마입니까 이게? 뭐 한 사람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 가랑비에 10사람 옷 넘기 젖으면 힘들다 하고 제가 네. 아 제가 쫄뚜 그 천회 조회수는 나오니까요. 예. 예.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트업 방송 아닙니까? 맞, 예, 맞죠.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아니 뭐참 잠깐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자, 대체 그렇다면 우리 부가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 착한텔레콤에 그 중고폰을 사서 어떤 서비스를 붙여서 중고폰을 다시 팔거나 리스로 할 수 있게 이제 물론 리스를 한다고 해도 일부는 그 요금을 이제 받는 거죠. 헬로모바일로부터 저희가 요금을 받게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희의 모델을 유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중고폰 도소매 사업자고요. 소매로 네.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매로는 B2B 사업자나 알뜰폰의 회사에 공급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중고폰을 어디서 갖고 어디서 오느냐? 갖고 오나요? 라고 하면 이제 주 원료니까요. 네. 그거는 저희가 통신사 KT나 SK나 LG 같은 곳들은 본인들이 고객들한테 회수한 중고폰이 상당량이 있고요. 네. 그걸 주기적으로 옥션이나 아니면 별도 판매 형태로 하게 되고 저희가 주로 사오는 바이어의 입장에서 사오게 되고요. 그리고 글로벌한 단말기 유통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일반적으로는 들면- 예를 알려지지 들면- 않았지만 뭐 자산 가치가 몇 조에서 몇십 조가 되는 글로벌 단말기 유통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 회사들이 한국에 지사들이 있고요. 서서히 한국에 들어오는 추세고 그 회사들로부터도 저희가 사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반 고객분들이 저희한테 판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리점이나 아니면 통신 이제 중고폰 딜러라고 하는데요. 그분들한테도 매입을 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갖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경쟁력은 고객들이 원하는 단말기를 제때 수급하고 그 중고폰을 클렌징을 잘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그 중고폰 회사들의 경쟁력인데 다행히 저희는 그 경쟁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비즈니스가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였고 기존의 강자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부각이 많이 안 됐던 거죠? 굉장히 음성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비슷한 시장이라고 보면 중고차 시장이랑도 비슷합니다. 네. 중고차 시장이 사실은 신차 대비해서 2.5배의 가치를 시장 크기를 갖고 있는데 양성화된 부분들이 많이 없고요. 네. 예, 그리고 뚜렷한 강자가 없는 시장이 중고차 시장이었고요. 네. 중고폰 역시도 스마트폰이 2009년 12월에 한국에 아이폰이 상륙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중고 시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중고폰 가격이 있는데 이 가격은 홍콩, 두바이, 런던, 뉴욕의 중고폰 국제적인 시세와 큰 흐름에서 같이 합니다. 아이폰 가격이 떨어지면 국제 시세가 같이 떨어지고요. 금, 은, 석유처럼.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안정적으로 많고 짧게 해야죠. 아니 짧은 게 아니라 뭔가 경제 그 어떤 환율 변동 경제 강의도 듣는 듯한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중고폰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굉장히 로컬하고 그냥 동네에서 사고 파는 이런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기 근데 쉽지만 글로벌 시세가 지금 동조한다니까. 예, 박 깜짝 대표님께서 놀랐네요. 말씀하시는 거는 글로벌한 시세가 있고 예. 그리고 그 시세가 나름 우리나라의 그 움직임도 거기에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 네. 이런 말씀하고 계신 그렇죠. 겁니다. 예, 계속 그래서 해주시죠. 깜짝 예. 놀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계속 하시죠. 예. 예, 투자 방송이긴 하지만 네. 글로벌한 핸드폰이나 이제 중고폰 유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다라고 네, 하면 네. 뭐 그런 시세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거기서 이제 중고폰을 수거해서 고객한테 판매를 하고 있고 수출도 하고 뭐 등등등의 사업을 하는데 그런 회사가 한국에서는 음성적인 시장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양성화된 시장으로 계속 갖고 오려고 하고 오픈마켓이나 저희 자체 쇼핑몰이나 뭐 MVNO 알뜰폰과의 협력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새로운 시장을 계속 만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저같이 아는 사람이 외부에다 안 알리기 때문입니다. 그 기존에 그냥 저 혼자 해먹으려고. 혼자 많이 먹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책도 썼지만 주기적으로 KT DG에코 사이트에 칼럼을 연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제 아이템만은 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고폰에 대해서는 쫄지 말고 투자하라 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 네. 방송을 듣고 제가 보기에는 중고폰 사업이 경쟁이 좀 심해질 듯한 자신 그런-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랑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는 원래는 이제 통신사 뭐 KT에 있었고요. 네. KT에서 이제 뭐 네트워크, 컨버전스, 마케팅 전략실무를 쭉 통해서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대우증권이라는 곳에 가서
핀테크 관련한 일을 했고 10년 정도의 회사 경력을 갖고 2년 전에 창업을 했고요. 네. 2년 전에 창업을 했을 때는 이 중고폰 아이템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가격이 워낙 편차가 심하니까 가격을 비교해주는 플랫폼성 서비스를 오픈을 했었고요. 네. 예.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서 단통법이라고 핸드폰 얘기합니다. 가격이 다 똑같아졌습니다. 네. 가격을 비교해줘야 되는데 핸드폰 가격이 똑같아졌습니다. 아 맞아요. 강제로 이렇게 똑같게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저희는 그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저희가 그 강사들을 가리키는 강사였어요, 제가. 아 강사들을 가르치는 강사. 네. 그런데도 네. 저희는 시장을 정확히 못 봤고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봤고요. 저 혼자 시작한 건 아니었고 통신사에 있던 후배들이랑 같이 했는데 환상적이었던 부분과 실상 굉장히 괴리되어 있었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한 몇 개월 동안 소위 말하는 데스밸리에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저희 집이 11층인데 예. 네. 시- 그걸 11층. 이해했을 만큼 아, 힘든 시기가 있었고 그런 공동 진짜 창업했던- 데스밸리였네요. 네. 예. 공동 창업했던 친구들마저도 모두 떠나고 떠나고 예. 밑바닥에서 다시 단말기 유통법 하에서 유효한 비즈니스가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네. 단말기를 자급제 시장, 그러니까 고객은 단말기를 사고 통신회사는 별도로 가입하는 시장이 열리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그리고 선택 약정제도 활성화 등등등의 통신적인 제도적인 변화도 있었고요. 그래서 중고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중고폰을 하시는 여러 사업자들, 음성적인 곳에 계시는 분들을 네. 열심히 만나고 다니면서 배웠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중고폰 네. 사업을 한 지는. 그래서 지금은 매우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운영하고 있고 네. 지난 1년 동안 매달 BEP 이상을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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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안정적인 매출이라면 어느 정도 매출 월 하고 계시나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가 국내 벤처기업, 그러니까 스타트업 말고 벤처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들의 평균 매출이 72억 정도라고 제가 봤는데요. 연 매출이. 예, 예. 네. 올해 저희 매출이 그것을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년 차 때. 그렇죠. 예. 오. 예, 알겠습니다. 대단한. 근데 월 한 우리- 8억에서 10억 정도 하실 것 같은. 예. 그 박 대표님 아까 데스밸리라고도 말씀하셨고 네. 어려운 시기를 이제 경험했는데 거기서 얻었던 뭐 인사이트가 있다면 네. 예.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 회사를 다니시건 아니면 좋은 대학을 나오셨건 스타트업을 하실 때는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멋진 서비스를 만드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큰 포부가 있었고요. 플랫폼으로 해서 여러 판매자들을 이 안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걸 느꼈고요. 네. 아예 저희는 마케팅이 아니라 세일즈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 일단은 상품을 팔아야 된다. 무조건 팔고 네. 캐시카우가 어떠한 형태로든 나와야 되고 인풋과 아웃풋 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 투자자를 만나건 아니면 저희 사업을 저희 돈으로 투자를 하건 인풋이 어느 정도 넣었을 때 프로세스에 의해서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절박함에서 이런 게 나온 것 같네요. 이거는 예. 몸에 배서. 아 몸에 밴. 네. 예. 아.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나중에 아무리 잘 되더라도 저는 기본적인 철학은 세일즈라고 세일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좋은 걸 또 자, 배웁니다. 세일즈 예, 하셨고. 세일즈. 예. 또 동업을 같이 하신 파트너들 간의 관계나 이런 면에서 또 말씀해 주실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분들하고 같이 책도 쓰셨던 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네, 책은 계속 같이 쓰십니까 그러면? 네, 최근 계속 같이 쓰고 있고요. 네, 사업만 찢어진 거고. 네, 그분들은 또 다른 곳에 가셔서 네. 제 사업을 열심히 또 도와주고 있고요. 아 예. 아, 아, 예. 좋은 관계로 잘 헤어지셨네요. 네, 마지막에 이제 수습을 잘했기 때문에. 아 네. 네, 저는 이제 거의 그 친구들과는 의형제 수준이었거든요. 네. 몇 년 동안 봐왔고.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먼저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이혼 통보를 받는. 공동 창업했을 그 때- 심정 이해가 갑니다. 예. 예. 제가 쿨하지 못했어요. 예. 네. 아 예. 공동 창업을 하고 그 이탈됐을 때는 다시 만나기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원래는 거의 그렇죠. 이혼한 부부랑 같습니다. 네. 어느 누구보다도 가까웠지만 이 목적성이 달라지고 방향이 다르면 남남이 되고 오히려 서먹해질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크죠. 그래도 다행히 이 친구들의 뭐 인품과 네. 그리고 뭐 오랫동안 해왔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예. 그 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자, 충분히 이해가 보고 갑니다. 있나? 예.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제 그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는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 어떤 노하우가 있다면 뭐가 있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재료거든요. 금, 은, 석유 누구나 살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팔 것이냐인데 누구나 지금도 중고폰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딜러들이 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중고폰에서 한국이 중고폰에서 큰 성장을 했었던 것은 삼성, LG라는 걸출한 제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 삼성, LG의 중고폰들이 어느 시장으로 제일 많이 갔냐면 중국으로 갔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화웨이 신규폰보다는 삼성의 중고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산차보다는 수입차 중고가 더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네. 중국 시장이 어느새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와 같은 로컬 브랜드가 성장하면서 삼성의 중고폰에 대한 수요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중고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수출 기반의 회사들이 현재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팔지 못합니다. 가격이 안 맞습니다. 자기가 10만 원에 산 것을 수출하려고 봤더니 9만 원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 전부터 뭘 했냐면 잘 팔아야 된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제휴 채널을 통해서 잘 파는 방법을 계속 넓혀갔고요. 예. 광고비도 처음에 많이 쓰고 그런 이제 투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전담하는 친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저희가 뭐 전문성도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고 하면 물건을 갖고 오는 것도 제가 더 비싸게 갖고 옵니다. 그러면 중고폰을 갖고 있는 자그마한 회사들은 저희한테 물건을 공급합니다. 네. 그러면서 서서히 그러한 시장에서 영향력을 저희는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비싸게 다 주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빨리 팔고 잘 네, 팔고. 네. 네. 그리고 다른 중고폰 회사들이 수출이나 이런 방법에 의존했지만 저희는 다양한 판매 방식을 갖고 있고 거래처를 갖고 있고 뭐 저의 뭐 기존의 회사에서의 경력이나 아니면 뭐 네트워크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저도 영업 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지금 뭐 B2C도 하고 있고 B2B도 하고 있다는데 주요 거래처랑 B2B, B2C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지금은 B2C가 한 70% 정도 70%요? 되고요. 예. 그다음에 B2B 채널로는 이제 알뜰폰 회사들도 있고요. 예, 알뜰폰 회사. 네, 오늘 오셨지만 그 번개장터. 번개장터를 통해서도 파나요? 네. 번개장터에서 보시면 네. 개인 간의 거래 플랫폼이긴 한데 네. 중고폰의 경우는 개인 간의 거래에서 사기나 아니면 물품 배송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번개장터에서는 그러면 안정되고 믿을 수 있는 중고폰을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번개장터 서비스 앱을 구동해 보시면 네. 그 메인 메뉴에 안심 중고폰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네. 여기서 구매하시는 안심폰은 기능이나 아니면은 뭐 해지 여부나 이런 게 정상적으로 된 폰을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번개장터에서 지금 판매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마켓이나 소셜 커머스에도 저희가 판매 채널을 계속 넓히고 있고 티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입점한 지가 한 2달 조금 넘었는데 전체 중고폰 판매 거래액의 한 50%가 저희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저는 뭐 지금, 영원히 계속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건가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중고차 같은 경우는 영속적인 부분이 있는데 중고폰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시장을 예로 들면 중고 PC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인 PC의 새로운 PC 가격이 비쌌을 때 중고 PC의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새 PC의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중고 PC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네. 그 가격 차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중고폰 시장이 서서히 그러고 있습니다. 신규 폰 자체의 평균 판매 가격 ASP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평균 판매 가격이 스마트폰 초창기에 500불, 600불대에서 현재는 $20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네. 최신 나오는 스마트폰의 가격이 $200 수준인데 중고폰을 $100, $150에 살 이유가 없어지는 시대가 조만간 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맞춰서 저희는 다른 전략을 또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중고폰을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말기를 고객들이 직접 구매하는 단말기 자급제, 영어로는 이제 오픈 마켓 디바이스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핸드폰을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지만 그게 아니라 뭐 G마켓이나 소셜 커머스나 혹은 저희 사이트와 같은 곳에서 자유롭게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서 중고폰에 대한
넥스트 스텝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하고 뭐 다른 삼성, LG 같은 제조사들 보면 중고폰 가격이 애플이 뭐 유지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뭐 어떤 유통 구조랑 관련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제 굉장히 이제 심오한 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예. 애플은 중고폰 시장을 일정 부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 어떻게 컨트롤하죠? 얼마 전에 이제 동영상이 한 편 공개됐는데요. 3월 달이었나요? 애플이 컨퍼런스 할 때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시긴 했지만 애플의 아이폰을 15초 만에 분해하는 머신을 분해하는 거. 만들었어요. 예. 그건 봤습니다. 네. 인상적이에요. 근데 애플이 심심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네. 그걸 분해해서 리퍼비시라는 폰으로 가공을 합니다. 네. 재생폰이라고 합니다. 네. 그걸 재생폰을 만들어서 다시 유통을 하는데 그럼 애플이 유통을 왜 하느냐? 중고폰을 팔면 자기네 아이폰 신형이 안 팔리는데 그걸 왜 유통을 하냐면 애플의 전략은 아이폰은 프리미엄 폰입니다. 유럽, 북미, 한국, 일본과 같은 곳에서는 신규 단말기로 유통을 하고요.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들은 리퍼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로 저가 라인업을 구성을 합니다. 네. 이 저가 라인업은 삼성이나 화웨이의 저가 단말 라인업이랑 경쟁을 붙입니다. 본인들은 저가 라인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아이폰 5C에서 이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지 네. 않고요. 그래서 그것을 팍스콘, 아이폰의 제조사인 팍스콘에 다시 중고폰을 보내고 네. 팍스콘이 그걸 다시 재가공하고요. 분해하고 확 해서 예, 맞습니다. 가격을 낮춰서. 예, 맞습니다. 재가공하고 네. 그거를 글로벌 유통 회사가 있습니다. 뭐 말씀드리면 브라이트 스타라는 회사가 있고요. 브라이트 스타. 네. 네.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회사죠. 소프트뱅크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한 인수가도 상당했던 것 같은데요. 1조 2천억에 인수를 했습니다. 1조 2천억. 2013년 예. 9월 달에 인수를 했고요. 예. 네, 그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애플은 아이폰의 저가 중고폰을 가지고 저가 라인업을 대응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애플이 인도에다가 중고 아이폰을 수출을 할 수 있게 수입해 달라고 인도의 총리까지 만나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인도 시장의 평균 AS 평균 판매 가격이 $100가 안 넘거든요. 네. 아이폰 6가 들어가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이폰 4 혹은 4S와 같은 단말기에 리퍼 단말기가 가서 그 시장에서 대응하기 위한 거고요. 그런 게 있고 삼성, LG는 공식적으로 중고폰에 대한 사업 전략은 없지만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일단 LG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핸드폰을 구매하시면 14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십니다. 교품이라고 하는데요. 교품된 물건을 예전에는 폐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폐기하지 않고 일정 부분 수량은 재가공하고 다시 유통을 하고요. 네. 유통된 폰에 대한 것은 꼬리표가 붙습니다. 이 단말기는 AS가 안 됨. 수출해야 함. 라는 게 있고 저희도 그 단말기 유통을 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자원 재활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시장도 꽤 큽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중고폰 시장을 매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의 버전은 갤럭시 클럽이라는 게 나왔지 않습니까? 갤럭시 네. 클럽은 뭐냐면 삼성한테 핸드폰을 빌립니다. 1년 동안. 빌리고 나서 1년 후에 삼성한테 다시 반납하죠. 네. 그럼 삼성은 이 반납된 폰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재가공을 해서 유통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물건은 2017년 3월부터 그 물건이 나올 겁니다. 네. 그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도 또 사업에 충분히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뭐 관련이 있습니다. 네. 왜 그 회수되는 단말기를 가공하는 회사랑 저희가 또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년 후에 시장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그 회수해서 재가공하는 라이센스를 갖는 국내의 중고폰 회사는 최근에 해외 브라이스타보다 더 큰 회사한테 좋은 조건으로 지금 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굉장히 뭐 거기 글로벌한 얘기를 갔는데 네. 다시 우리 착한 텔레콤으로 와서 착한 텔레콤이 성공한 나름대로 잘 불과 2년 만에 잘 자리 잡게 된 이유는 원래 이 산업이 굉장히 그 좀 체계를 잡혀지지 않았고 음성적으로. 예. 네,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속된 말로 좀 힘을 쓰시는 분들이 네. 하던 사업들인데 이 사업에 들어와서 시스템과 체계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조금 더 덧붙여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맞나요? 그게?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를 덧붙이면 네. 국내 중고폰 시장의 효시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제 호랑이 네.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얘기를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대구의 건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 건달의 역사부터 나오네요. 네, 근데 대구에- 꼭 그 도시의 건달이어야 되는 이뭐 왜 대구 왜 대구인가요? 왜 하필이면 사채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대구가요. 맡기니까 사채를 하시던 분들이 전당포에 예. 그걸로는 그래서 영리하신 그쪽 세계에 계시는 분이 예. 중고폰이 괜찮다. 네. 동생분들이 이제 대리점을 돌아다니면서 중고폰을 걷습니다. 그리고 수출을 합니다. 중국에 네, 중국. 주로. 예. 예. 그래서 실제로 가산동, 예. 가리봉동이죠. 예. 여기 가면은 중고폰 업을 하시는 우리 예, 조선 가리봉동이라 그러면 지금 화내십니다. 아, 예, 예,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가산동이죠. 가산동, 가산동. 가산 디지털 단지. 예. 예. 거기에는 실제로 우리 조선 동포 교포분들 중에서 네. 중고폰 사업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음.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이폰 한 1,000대 있다라고 하면 현금 한 3억 검은 봉지에 갖고 오십니다. 예, 그래요. 예. 영화 황해가 생각나시는 예, 그 상당히 인간적으로 괜찮으신 분이고 아. 제가 중국 가면 이렇게 밥도 사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고폰 자체가 예전에는 핸드폰을 통신사 매장에서 사면 쌌어요. 페이백도 받고 보조금도 왕창 받는데 예. 지금은 단말기 유통법 때문에 핸드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대 보조금은 33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출고되는 단말기가 80만 원, 90만 원이면 60만 원, 70만 원의 핸드폰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 가격도 비싸거니와 그리고 24개월이라는 약정 기간 동안에 해지를 하면 받았던 보조금 모두가 위약금으로 산정이 되는 구조라서 이 고객들이 24개월 이내에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됐을 때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고폰이 그 대안으로서 지금 한국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글로벌하게는 아직도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뭐 동남아나 뭐 아프리카나 이런 중남미나 이런 시장에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계속 항정하고 있고 중고폰들이 그 수요를 계속 충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시간 관계상 잠깐 잠깐 쉬었다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깔때기 타임이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매번 아낌없는 후원을 해주고 계신 아산나눔재단 마루180 마루180 정남희 팀장님, 박영훈 팀장님. 팀장님, 이희연 매니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저쪽 뒤에 있는 베이루 베이루 인턴. 예. 그다음 예. 안종건 안정건 예, 두 인턴은 분의 없나요? 인턴. 예, 예. 인턴이 좀 곧 떠날 때가 됐어요. 예, 떠날 때 돼서 저희가 예.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아쉽네요. 너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너무 열심히 예, 잘해주셨는데 두 분이 아주 잘하셨는데. 예,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 쫄지마 창업스쿨도 10주 강의는 다 끝났고요. 예. 미니 데이모데이만 앞두고 있습니다. 예,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난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예. 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예, 특히 연세대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연세대 30명 학생분들이 예. 공식 수업이기 때문에 와서 들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그 혹시라도 못 들으신 분들은 가을 9월달에 다시 오니까 예. 그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그 쫄지마 창업스쿨은 제가 보면 민간에서 정말 그 네. 강의하시는 분들이 봉사로 이루어진 예, 그 그렇죠. 강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어디서 뭐 전화 이유들 저는 좀 이런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아무튼 네. 그 다른 강사님들을 늘 보면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다 강의를 하고 계셔서요. 예, 그렇죠. 네. 예, 하여튼 강사분들 참여해 주신 강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 네, 하여튼 저희 계속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네, 받아보도록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첫 첫 번째 번째 질문부터. 네. 네, 오늘 너무 재미있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그 실제 그 대표님 말씀처럼 듣다 보니 중고폰 거래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규모도 뭐 매출이나 이런 것 수익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거는 통신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통신사가 최근에 어떤 입장에 어떤 포지셔닝이 애매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통신사가 들어왔을 때 착한텔레콤 혹은 세컨폰의 전략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통신사가 못 들어오는 무슨 말 못할 사정 비하인드를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게 있으신 건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네. 뭐 책 네.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준비한 선물. 감사합니다. 선물도 준비하셨습니다. 직접. 네. 네,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책이 이거 있고요. 베스트셀러죠. 네. 김남주 교수님. 의 자매서적이라고 저희는 우기고 있는 저희 그
모바일 제가 참여해서 트렌드. 쓴 모바일 트렌드 서적. 예, 네. 같은 출판사인가요? 같은 출판사예요? 네, 같은 출판사라서 네. 김난도 교수님 책이 잘 팔리면 저희 책이 따라서. 잘 팔리는. 야, 예. 이것도 기가 막힌 마케팅인데요. 그렇게 팔리다 보니까 국내 IT 서적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됐습니다. 오. 사실 오. 이런 이제 트렌드 분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업의 아이템도 보이게 예, 됐죠. 저는 여태까지 네. 그 쫄지 말고 창업 이게 제일 많이 팔린 줄 알았더니 그 창업 서적이고요. 예. IT 서적이 아니라서 카테고리를 계속 알겠습니다. 쪼개고 하면 됩니다. 카테고리가 다르군요. 달라요. 네. 달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은 이제 왜 지금 핀테크인가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제 이건 언제 나온 책인가요? 작년 7월달에 나왔고요. 아, 네. 이건 저는 요 책은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아, 네. 제가 이제 증권사에서 핀테크 관련한 업무를 했던 경험을 조금 전 보탰고 뭐 카드사나 은행이나 통신사에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썼던 책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예.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아니, 근데- 순서대로 이걸 아니, 보통의 경우에는 글을 잘 쓰시는 분이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 수가 있는데 예. 글도 잘 쓰시고 사업도 잘하시고 야 이게 참 대단하십니다. 말도 잘하시고. 말도 잘하시고 예. 예, 이 삼박자를 갖추셨어요. 뭐 인간성이 안 좋겠죠. 아, 예. 아마도. 알겠습니다. 아마도. 알겠습니다. 예, 유머 감각까지. 야, 유머 감각까지. 진짜. 예, 하여튼 질문에 대해서 통신사가 잘할 것 같은데 왜 뭐 안 뛰어드느냐? 예. 안 뛰어드는 이유가 있느냐? 아니면 통신사가 뛰어들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통신사는 예. 현재 부분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12개월이나 18개월 후에 혹은 입사기열 약정 후에 대리점에 반납하는 펀드를 통신사가 수거를 해서 다시 저희 같은 회사한테 공급을 하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아, 근데 이 왜 직접 판매를 못하냐라고 하면 국내 통신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협력 파트너는 삼성전자, 애플과 같은 제조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신사들이 중고폰을 유통한다는 것은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협력했던 예, 부분들에 그렇죠. 대해서 배신하는 것과 유사한 네. 행동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신사들이 주도적으로 중고폰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경쟁했을 때는 중소기업은 시장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대기업 통신사들은 중고폰을 회수해서 이거를 다시 옥션이나 고객한테 유통하는 데까지는 한 2주에서 한 4주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폰의 가치나 이런 게 시장에서 안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이 단말기를 지금 10만 원에 살 수가 있는데 한 달 전에 대기업들은 그걸 샀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보다 비싼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고폰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매월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시장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대기업보다는 마진의 폭이 더 적겠죠. 모든 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 경쟁했을 때의 승부수는 오버헤드 코스트를 줄여야 되고 리드 타임을 줄여야 되고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그 원칙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두 번째 질문. 네. 하겠습니다. 그 중고폰을 유통하신다고 그러셔서 불량률도 있을 것 같고 반품이나 환불 이슈도 생길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게 많은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중고폰이다 보니까 그 획일화된 품질이 안 나올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온라인상에서 가이드를 합니다. 뭐 B급, A급, S급, 뭐 통신사별로 가이드를 하게 되고요. 일단 불량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인 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도 사설 부품을 쓰거나 비정품 부품을 쓰면 역시 불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애플이나 제조사의 허락하에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왜 허락을 안 불법- 해줍니다. 아, 허락을 안 해주니까 허락도 안 허락을 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허락 안 해줬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그건 예를 아닐 것 들면 같은데. 부품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가 디자인 출원이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똑같은 부품을 누군가 만들어서 유통을 하면 디자인 출원에 위배가 됩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모든 제조사들은 부품 하나하나를 글로벌리하게 다 디자인 출원을 다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파손된 폰이나 이런 것들은 저개발 국가나 이런 데서는 일부 국가에서는 그런 리퍼나 하우징이라고 부르는 재생하는 게 합법화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태국이나 미국도 합법적인 곳이고요. 호주도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수출을 하면 됩니다. 이게 중고폰 같은 경우는 소고기랑 비슷합니다. 왜 소금? 버릴 게 없습니다. 아, 나 아, 예. 어떻게 해서든 팔립니다. 아, 예. 어떻게든 팔린다. 예. 그뭐 박용호 위원장님의 감전 사건 이후로 뭐처럼 한번 웃어봅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만큼 저희가 안정적으로 좋은 중고폰을 수거하고
그래 남들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 자체가 저희의 이제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그런 이제 중고폰이나 이런 것들을 유통하는 합법적으로 유통하는 그런 회사들이랑 저희가 계속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그거는 뭐 큰 우려 사항은 아니고 네. 대신에 이제 그런 걸 하여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저희가 계속 진입 장벽을 만들고 예, 있습니다. AS 들어온 거나 이런 거는 제가 그 교환 반품에 대한 그 일정 기간이 있고요. 네. 그 기간 안에는 교환 반품을 다 해주고요. 그 네. 이후에는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삼성이면 삼성 A 센터 갖고 가셔서 가라. 수리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왜냐면 여기다 저희한테 하나도 이걸- 안 건드렸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그걸 저희한테 다시 되파시고 다른 거를 다시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품질이 괜찮아서 한 1년, 네. 2년은 거뜬하게 쓰십니다. 대부분. 아니 저도 하나 최근에 중고폰을 샀는데요. 뭐 어디서? 너무 번개장도 통해서 샀죠. 그게 착각 저희가 텔레콤 네. 그걸 샀는데 쿠션 하나 맞고 맞으셨습니다. 아 예. 그 직접 사면 좀 더 싼가요? 따로 얘기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카톡 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부로 예. 오늘부로 이제 번개장터에서 많은 사시던 분들이 바로 세컨폰으로 바로 번개장 더 쌉니다. 아. 저희가 그건 더 싸게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안 팔리는구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가격 똑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준비한 질문에 대해서 일부 답을 좀 들은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중고폰 그 휴대폰 단말기 유통 시장에 있어서 어떤 진입 장벽이라면 뭐가 있을지 하고 지금 현재 그 세컨폰의 어떤 그 경쟁력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네.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진입장벽. 진입장벽과 경쟁력. 세컨폰의 경쟁력. 네.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일단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전망을 잘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삼성의 중고폰 가격이 훅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적이었냐면 작년 갤럭시 S6 출시 이후에 그랬습니다. 갤럭시 S6 출시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 반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기존 전작인 S5 노트 3 등의 중고폰 가격이 훅 떨어졌습니다. 삼성의 실제로 그렇습니다. 트렌드가 앞으로는 좀 안 좋겠다 봐서 그때 떨어진 그 전에 게 확 떨어지는 거네요. 네, 그 떨어진 게 아직도 기대 회복이 안 심리가 되고 떨어지는구나. 예. 반면에 아이폰 6가 출시되고 나서 전작들에 대한 중고폰 시세가 같이 올랐습니다. 오. 원래 중고폰은 하향 방직성을 갖고 있는데 아이폰은 다시 올랐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6S 출시 이후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 시세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을 그만큼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저희가 삼성의 중고폰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대로 갖고 있으면 엄청난 손실을 봅니다. 네. 그래서 전망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요. 글로벌하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도 봐야 되고 제 회사가 규모가 작지만 뭐 외국인 직원이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세를 계속 확인도 하고 있고요. 외국인 국적 어디 파키스탄 있고요. 예. 예, 이 친구는 고려대학교 국어 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한국 띄어쓰기를 한국어. 저보다 잘합니다. 아, 네. 예,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파키스탄 학생인데 네. 고려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과를 그래서 전공했대요. 본인보다 한국말을 띄어쓰기를 잘합니다.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잘한다고요? 교정 맡기면 되겠네요. 글 쓰고. 네. 그리고 예. 중국인 직원은 최근에 채용해가지고 네. 중국 쪽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 보고 있고 근데 진입 장벽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러한 전망도 잘 해야 되고 사실 금, 은, 석유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어떻게 딜을 잘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리스크 관리를 잘합니다. 예. 그런 예. 자, 경쟁력은 뭐 말씀 세컨폰의 경쟁력이 이런 그래서-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 전망 잘하고. 시장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저희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인터넷 최저가 판매를 유지합니다. 저희보다 누가 더 싸게 팔면 저희는 바로 낮춥니다. 네. 그 전략을 취해서 저희의 마진율이 줄이더라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으로 물건을 갖고 와서 최저가로 팔면서 시장의 크기를 키우는 게 저희의 경쟁력이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시작하실 때쯤에서는 사장님께서 뭐 2년밖에 안 되셨고 급속하게 네. 성장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볼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아 이거 쉽지 않겠네 지금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예. 우리 마지막 질문 받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아까 말씀 중에 그 마켓보다 세일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되게 절차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세일즈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략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핸드폰 외에도 그 이제 IT 디바이스 관련해서 다른 어떤 유통을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세일즈 같은 경우는 이제 B2C 같은 경우는 온라인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저도 온라인 마케팅을 했지만 지금 저희 회사에는 온라인 마케팅만 담당하는 이제 팀장이 계시고요. 그분은 이제 외국계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를 하시고 지금 얼굴이 빨그레한 저분이신데 손 가리신 분, 예, 저분이신데 저분이 온라인 마케팅을 잘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채널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상당히 많은 광고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감사한 거는 쫄지 말고 투자라에 나왔던 여러 회사 중에 광고로서 괜찮다라는 상품들은 제가 또 만나면서 광고 채널을 또 넓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준성 대표님 캠핑. 예. 며칠 전에 만나서 예. 저희가 이제 조만간 거기서 저희 광고를 하게 될 겁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예, 하게 될 예.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중고폰 이후에 예, 어떠한 다른 IT 디바이스 다른 디바이스로 예. 확장하실 계획이. 제가 요번에 이제 회사의 그 비전 혹은 슬로건을 만들었는데 We Deliver Connection입니다. 커넥션. 예, 우리는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고객한테 전달한다, 딜리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고폰 이후의 사업은 사실은 저는 중국에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중국의 이제 심천 지역에 출장을 자주 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가면서 이건가요? 이건 뭐죠? 예. 하나 이거 투어와 함께하는 심천 네. IT 투어. 제가 중국을 자주 가다 보니까 네.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은 아직도 후진국이나 이렇지만 실제로 중국의 심천에 있는 뭐 화창베이 전자상가나 제조사들을 만나보면 무서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무섭죠. 후진국 아닙니다, 절대. 예, 전자상가가 여의도만 하니까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뭐 용산이나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테크노마트에 있지만 상권들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화창베이나 이런 데 가면 로드샵이나 이런 데 둘러보면 시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다르고 그렇죠. 제품의 완성도도 이제는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뭐 제조하는 공장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보면 더 무서운 건 이분들이 사장님 전에 뭐 하셨냐고 물어보면 화웨이나 샤오미나 팍스콘 이런 데 근무하셨던 분들이 나와서 제조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삼성, LG 삼성, LG 출신이 출신이. 사업을 하시는 그런 셈이죠. 회사가 수백 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경험들을 한국에 와서 여기저기다 얘기하다가 하나투어에 있는 후배가 형님 그거를 여행 상품으로 만들자 라고 해서 그 상품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것도 팔아주는 거예요? 네. 가이드로? 7월 가이드로? 14일 첫 여행이 시작되고요. 네. 네. 심천에 가서 네. 우리 박종일 대표님의 예. 가이드로 설명을 들으면서 예. 심천에서 이 주요한 야, 그 IT 진짜. 거점들을 네.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예. 여기로 신청하시면 7월 돼요. 14일 에 신청은 온오프 믹스. 언오프 믹스. 또 이게 양준철 대표 우리 이게 또 팔아주네요. 야, 참, 야. 네. 양준철 대표와 함께 이제 아까 이제 카톡으로 예. 여기서 하면 서로 이건 그런 게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예, 네. 거기까지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이제 심천에 가면 네. 그냥 전자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화웨이의 선전 캠퍼스가 60만 평이고요.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전 세계 1위인 비아디. BYD. BYD. 비아디도 지금 중국 심천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드론 세계 1위 DJI도 DJI도 있죠. 심천에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텐센트도 텐센트도 심천에 있죠. 우리 이제 남산 소프트웨어 단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판교 같은 곳이죠. 네. 뭐 판교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뭐 징둥상청이나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이런 데들 운영하는 스타트업 보육단지도 있고 네. 3박 4일 일정을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난산이라고 했는데 우리 말은 남산이죠. 남산. 네, 그대로 그냥 남녕 남자의 산산자. 맞습니다. 남산. 예. 알겠습니다. 야, 근데 자, 하여튼 재밌는 얘기 예. 잘 들었습니다. 마케팅이 자, 우리 타고난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예. 또 하실 말씀 있다고 뭐 하실 하나 더 말씀 가고 근데 있으면 이거 하시죠. 마지막 예. 이거 먼저? 예. 아니면 이거 먼저? 안 해도 돼요. 예. 아, 예. 괜찮습니까? 예. 그 이제 착한텔레콤이라는 회사가 성장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많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그 IT 기업들이 고민하시는 바랑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을 많이 아직까지 지금도 충분히 우수하지만 더 우수한 분들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네. 예. 최고의 스타트업 방송에 상시 채용. 휴대폰 예. 유통, 중고폰, IT 네. 디바이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잠깐만요. 분들은 이거 로켓 맞아요, 근데? 예. 근데 이거 예. 뭐 혹시 저 죄송하지만 뭐 나이 50이 좀 넘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예, 약간 오늘- 늦었어요. 예. 오늘 메일을 받았는데 실버
실버 인턴 하면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실버에 저 들어가는 거예요? 실버인가요? 안 되시. 아. 만 60세 이상.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로켓은 맞는 아, 거죠? 다행이네요. 네. 로켓. 예. 가다가 터지진 않죠, 로켓이. 제 앞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예.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이나 네. 아니면 뭐 글로벌하게 지금 있는 분들이 이제 파키스탄이랑 중국도 있지만 다른 랭귀지가 가능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희 쫄투에 나오시는 다른 분들이 이제 다 이거 하나씩 들고 나오실 것 같아서. 아, 이렇게 앞으로 이게 전통이 이거- 되겠네요. 막 그러니까요. 이런 이거 식으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한번 두고 보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너무 워낙 뭐 창업 2년도 아직 안 되신 거죠. 2년 예. 1년 10개월 투자는 됐습니다. 안 받아요, 근데? 네. 돈잘 벌어서 안 받은 투자는 현재는 안 받을- 받은 상태고요. 예. 저희는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은행권에서 대출로 가능해서 가능해서 현재는 제가 이제 지분 100%를 유지하고 있는. 예, 알겠습니다. 훌륭하시네. 예. 아니, 자, 그 뭐 회사에 돈이 그래도 필요하세요? 뭐 이제 지분으로 좀 필요하신가요? 네, 사실은 저희 뭐- 회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 예. 자본도 필요하지만 저희의 이제 엑시트 전략은 IPO거든요. 예. 그럼 그때까지 인도해줄 예. 훌륭한 기관이 있다라고 아, 하면 뭐 있긴 있죠. 뭐 캡스톤이라고 있긴 있는데 뭐 예. 코그니도 있고. 저희 신생사도 있습니다. 코그니티브도 있고요. 예, 자, 예. 코그니티브도 있습니다. 예. 아, 저는 그 창업 2년 아직 안 되셨는데 작년 실적 보니까 BP를 넘겨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도 상당히 지금 찍고 있고 그 물론 저는 바로 중고폰 거래하는 것부터 시작한 줄 알았는데 그 전에 데스빌리를 현명하게 빨리 잘 넘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커가지고 세일즈 강조하고 뭔가 작은 기업만의 강점을 살리려고 트렌드도 잘 읽고 작은 기업만의 강점을 살리려고 되게 영민하게 많이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키워 오신 것 같아서 만약에 투자를 받아주신다면 당장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거 벌써 마케팅이 워낙 남다르지 않죠. 몸에 배어 있어야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또 감동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을 위해서 예, 다 네. 이런 배려까지 그렇죠. 해오시고 감동입니다. 예, 벌써 좀 담담해요. 예, 송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저는 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따로 찾아가려고요. 끝나고. 예. 네. 아니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대표님께서 이전에 이제 뵌지가 꽤 됐어요. 사실. 꽤 됐죠. 그 당시에는 이제 대우증권에 맡기실 때가 저 처음 네. 돼가지고 그때 창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 말씀대로 비교하는 사이트를 네. 하셨는데 사실 어려움을 겪으신지는 잘 몰랐어요. 뭐 자세히 몰랐는데 이 듣고 보니까 아까 그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뭐랄까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겪으셨고 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에 많은 분들이 우리 박 대표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면 이 산업에 이 질서가 어렵고 이렇다고 해서 그거를 바르게 하거나 그거를 빠르게 하거나 뭔가 그쪽에 이 유통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있다면 그거를 해보시는 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 틈새는 생각이 항상 됩니다. 있으니까요. 예. 예,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하여튼 뭐 출연해 주셔서 출연해 진심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